Manners Make It Dogs. 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스맨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기도 했고 여러분의 요청이 있었던 바로 비건 사료, 베지터블 사료 특집입니다. 아마 강아지 사료 중에 채식 사료도 있어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있습니다. 이렇게 짠 있고 시중에 유통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비건 사료가 무엇이고 이게 어떤 것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비건 사료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비건 보시면 각 단계가 나뉘어 있잖아요. 달걀이나 생선도 드시지 않는 분이 있고, 달걀이나 생선은 드시는 분도 있고, 등등.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강아지 푸드의 비건 사료는 대체로 정말 채소와 과일만 들어 있습니다. 달걀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도 빠져 있고, 오직 채소와 과일로만 레시피가 짜여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따가 한번 보겠지만 한국 내에 유통되고 있는 대표적인 비건 사료는 채소와 과일만 들어가 있고, 정말 닭기름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나 플러스 다른 지방류는 전부 제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아셔야 할 부분은 일단 강아지는 잡식이다, 육식이다, 설이 많죠. 근데 이건 다수설, 소수설이 나누어져 있고 항상 학계에서 싸우는 부분이라 잠시 생략하고 어찌되었든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두 필수 아미노산을 잘 섭취해야 균형이 맞아요. 그런데 이 필수 아미노산에서도 동물성 아미노산, 식물성 아미노산으로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비건 사료를 먹으면 식물성 아미노산만 섭취를 하니까 영양학적으로 불균형할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이 레시피 짜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바로 동물성 단백질에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 성분을 이렇게 첨가해 줍니다. 그래서 영양 밸런스를 최대한 맞춰서 이것을 주식으로 삼았을 때 정기적으로 영양상으로 문제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원래 육류에서 얻을 수 있는 아미노산을 인공 보충하는 것이라 조금 찜찜한 부분은 없잖아 있죠. 아무튼 영양학적으로 안전성은 AFCO 혹은 NRC 기준만 잘 지켰다면 주식으로 급여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비건 사료를 만들고 급여할까요? 이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식이 알러지입니다. 보통 강아지의 식이 알러지를 유발하는 균을 보면 이렇게 동물성 단백질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식이 알러지가 정말 심한 아이 중 초방식을 장기간으로 급여하기 싫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비건 사료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보통 동물성 단백질에 심한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아이가 이 비건 사료를 먹게 되면 좀 케바케이긴 하지만 상황 자체는 호전된다고 합니다. 둘째, 다이어트입니다. 이 비건 사료를 보면 대체로 지방 함량이 좀 낮아요. 채소와 과일뿐이라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전체 칼로리도 일반 건사료 중에서도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위해 동물병원에서 권유하거나 보호자님이 스스로 구매해서 급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 정보를 토대로 2020년 1월 기준 한국에 유통되는 비건 사료 3개의 주재료와 영양소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부터 길겠지만 좀 집중해서 봐주세요. 우선 첫째, Nature's Balance 야채입니다. 주재료부터 보면 현미, 귀리, 통보리, 완두, 감자 단백질 등등 다 곡물과 채소입니다. 전체 성분 중에 주의사항과 의심 성분을 보면 1번 야채 향료, 2번 탄산칼슘, 3번 인산 이칼슘, 4번 황산구리, 5번 아셀란산 나트륨 이렇게 5개가 있고 이 외에도 각종 인공 미네랄과 아미노산 플러스 콩 시리즈가 보이네요. 야채 향료는 아무래도 비건 사료이다 보니까 기호성을 위해 첨가한 것이고 2번 탄산칼슘은 뼈와 같은 고기가 없고 달걀 껍질도 넣지 못하니까 칼슘 함량을 맞추기 위해 넣은 것 같아요. 인산 이칼슘도 비슷합니다. 칼슘과 인 밸런스 맞추기 위해 넣었는데 이게 이후에서는 잠재적으로 신장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저희가 주의 성분으로 예전에 말했었죠. 황산구리는 인공 구리 공급원이고 간질환 있는 아이가 먹으면 좋지 않은 성분입니다. 마지막 아셀란산 나트륨은 필수 미네랄의 셀레늄 공급원인데 이 또한 신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주의 성분 중 하나였어요. 보통 괜찮은 푸드를 보면 안전한 형태의 셀레늄 효모로 많이 들어가 있죠. 자, 주제로 다 봤으니까 영양소만 보면 영양소는 조단백 18%, 조지방 8%. 와, 진짜 낮네요. 조섬유 4%, 수분 10%, 조해분은 나와 있지 않아 대략 6.5%로 추정하면 대략 53.5% 탄수화물 수치가 나옵니다. 그 결과 칼로리는 대략 3,560칼로리 추정값이 나오고요. 여기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100칼로리 정도는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일단 인공 미네랄과 비타민, 아미노산은 정말 많이 보여요. 이건 비건 사료니까 어쩔 수 없는데 탄수화물 수치가 50% 이상이라 이건 정말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또 콩이 들어가긴 하지만 타우린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DCM 관련된 이슈는 좀 괜찮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반의 체크포인트, AFCO, 클리어 라벨, 노 리콜 3가지 봐줄 수 있겠네요. 자, 둘째, Gather Endless Valley입니다.
주재료부터 보면 완두콩, 보리, 피리, 렌티콜 등등 들어갑니다. 주의사항과 의심 성분을 보면 1번 탄산칼슘, 2번 천연채소향, 3번 제2인산칼슘 3개가 있고 이외에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 아미노산, 그리고 콩 시리즈가 보입니다. 탄산칼슘, 천연채소향, 제2인산칼슘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렇게 반의 웹이나 제 반의 패샵 상세 페이지를 보면 정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게더는 미네랄이 또 황산 처리되어 있지는 않고 켈레이트와 처리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콩에 들어간 사료지만 타우린도 적정량을 첨가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영양소를 보면 조단백 23%, 조지방 11%, 그래도 좀 괜찮네요. 게더는 조섬유 4%, 수분 8%, 조해분 6%라 대략 49.4% 탄수화물 수치가 나옵니다. 그 결과 칼로리는 3,886 칼로리 퍼 킬로그램 추정값이 나오네요. 와, 게더도 탄수화물 수치가 거의 50% 가까이 정말 높습니다. 그리고 칼슘과 인수치가 보신 것처럼 워낙 낮아 어린 퍼필견을 알맞아 보이진 않아요. 이 비건 사료라 그런가 참 탄수화물 수치도 높고 인공 미네랄과 이 비타민, 아미노산이 전부 공통적으로 보이네요. 어찌되었든 간에 반의 체크포인트 AFCO, 클리어 라벨, 노리콜 3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인색도그로 유명하죠. 바로 인색도그가 형제 라인 같은데요. 바로 베기도그입니다. 주재료부터 보면 감자 41%, 완두분 14%, 감자 단백질 등등 이어집니다. 주의사항과 의심 성분을 보면 감자와 콩과 같은 DCM 위험 성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셀레나이트, 아살렌산, 나트륨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허브와 과일이 쓰였는지는 공개되어 있지 않네요. 이 감자와 콩의 DCM 유발 정보는 제 다른 영상 홍주유보에서 많이 나와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면 되고요. 셀레나이트는 앞에서 위험 요소를 말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 베기도그도 다른 사료와 똑같이 타우린이 일정 함유량 이상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DCM 걱정은 조금 해결이 된 것 같고 그 외에 명확하게 허브나 과일류를 공개하지 않은 건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 영양소를 보면 조단백 20%, 조지방 12%, 조섬유 2.5%, 수분 8% 추정, 조해분 6.8%라 대략 추정값으로 탄수화물이 50.7% 수치가 나옵니다. 그 결과 칼로리는 3,908 칼로리 퍼 킬로그램 추정값이 나오네요. 여기도 플러마이너스 100칼로리 하세요. 이 베기도그도 탄수화물 수치가 50% 이상이니까 좀 높고 칼로리도 그만큼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수치가 50% 넘어가니까 또 그만큼 칼로리도 확 증가했고 나머지 얘는 또 지방이 12%라 좀 더 증가한 게 같아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반의 체크포인트 AFCO와 노 리콜 2개 받을 수 있네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비건 사료를 봤습니다. 어떠신가요? 공통점을 뽑아보면 첫 번째, 각 곡물 플러스 완두콩과 같은 DCM 유발 물질은 꼭 들어갑니다. 이건 영양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타우린 넣는 게 첫 번째 또 특징이었어요. 둘째, 아미노산은 꼭 들어갑니다. L카르니틴, 디알메토닌 등등 식물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이 동물성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은 꼭 첨가제로 대처를 했네요. 자, 세 번째, 미네랄 보충제도 들어갑니다. 이건 브랜드마다 달랐지만 안정화된 켈라이트 형태, 황산 형태 등등 인공 미네랄을 어쨌든 꼭 넣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영양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넣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비건 사료에 대한 저 게스맨의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첫째, 식이 알러지와 질병. 이게 정말 심각한 아이는 어쩔 수 없이 급여해야 할 것 같아요. 하이퍼 알러지 처방식을 급여하기는 싫은데 알러지가 심하다. 그러면 급여해야죠. 그리고 비건 사료가 대부분 나트륨 함량이 낮아 좀 심혈관 질환이 있는 아이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긴 같아요. 둘째, 다이어트입니다. 이 다이어트 목적의 급여는 반대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는 양질의 단백질과 낮은 칼로리 두 가지 토끼를 잡아야지 낮은 칼로리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게더와 베기도그는 또 그렇게 칼로리가 또 낮은 편도 아니었어요. 이 다이어트 필요한 아이는 꼭 일반 다이어트 사료 먹는 게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살짝 정리해서 결론 내리면 이 식이 알러지 플러스 질병 있는 아이가 잠깐 먹는 건 찬성인데 탄수화물 수치가 워낙 높아 장기간 급여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이어트 필요한 아이는 다이어트 사료 먹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비건 사료는 무엇이고 대표적인 브랜드 3개를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비건 사료이다 보니 체크 포인트도 많이 충족 못하면서 영양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인공, 미네랄, 비타민, 아미노산 첨가제가 다 들어가 있네요. 물론 시중에 육류가 들어간 사료도 부족한 브랜드 물론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 눈을 높여서 저희 반에 체크 포인트 최소 4개는 충족한 브랜드만 보면 뭔가 이것과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서서 결론을 말했듯이
굳이 필요한 아이가 아니라면 비건 사료를 도전하는 건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 비건이 대안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는 적절한 육류와 이 채소를 섞어서 함께 먹여야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우리 곁에 머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정보를 보시고 실제와 다르거나 수정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요청해 주세요. 정정 영상 혹은 공지사항 바로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바넬 게스맨이었습니다. 우리 반쪽이 여러분들 언제나 감사합니다.